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줄 유튜브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인공지능이 과거의 지식을 학습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흥미로운 시간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바로 타임캡슐 인공지능 1875년의 지능을 깨우다라는 주제로 말이죠. 19세기 데이터와 빅토리아 시대의 인터넷, 그리고 시계열 데이터의 딜레마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간 여행을 시작해 볼까요? 만약 인공지능이 오직 1800년에서 1875년 사이의 데이터로만 학습한다면 어떤 세계관을 가지게 될까요? 이 인공지능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우리는 세균설을 믿지 않습니다. 질병은 혈액과 담즙의 불균형일 뿐입니다. 마치 그 시대의 지식인이 된 것처럼 말이죠. 이 타임캡슐 거대 언어 모델은 현대의 지식이 제거된 19세기 텍스트로만 학습되었기 때문에 바이러스 대신 사체 엑설을 지지합니다. 또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나 양자역학 같은 현대 과학 개념은 전혀 알지 못하는 매우 제한적인 지식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에게 데이터는 곧 세계관입니다. 인공지능이 학습한 암묵적 지식과 시대적 편향은 그 인공지능의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지리적 편향을 보면 현대 데이터의 압도적인 비중이 런던과 영국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은 세계의 중심을 런던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성별 편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9세기 문서에는 남성 대명사가 여성 대명사보다 훨씬 빈번하게 등장하므로 인공지능은 남성 중심적인 관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편향들이 오류가 아니라 19세기 시각을 완벽하게 재현한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875년의 첨단 기술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전신, 즉 텔레그래프였습니다. 전신은 빅토리아 시대의 인터넷이라고 불릴 만큼 혁신적인 기술이었습니다. 대서양 횡단 케이블을 통해 전 세계가 연결되며 상업과 외교를 변화시켰죠. 타임캡슐 거대 언어 모델에게는 전신이 최고의 통신 기술이라고 여겨질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클라우드 데이터와 즉각적인 연결성을 누리듯 그 시대에는 전신이 정보의 흐름을 주도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고 실험을 해볼까요? 만약 1875년의 사람에게 스마트폰을 보여준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들은 살아 움직이는 초상화가 담기고 번개가 압축되어 있는 이 작은 기계를 보며 이것은 마술인가, 마녀의 상자인가라고 질문할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스마트폰은 기술이 아닌 마법 혹은 악마의 도구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의 시대적 관점에서는 설명 불가능한 천상이기 때문이죠. 또한 인공지능이 학습한 경제적 공포와 불황도 그 시대의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1873년 공황은 당시 사람들에게 세상의 끝처럼 느껴지는 대재앙이었습니다. 비엔나 증권속에서 붕괴와 제이쿡 파산으로 인해 뉴욕은행 예비금이 급격하게 감소했습니다. 1879년까지 이어진 이 장기 불황은 인공지능에게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인 재난으로 인식될 것입니다. 이제 텍스트를 넘어 시각 데이터의 시간적 이동, 즉 템포럴 시프트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인공지능은 시간을 어떻게 볼까요? VCT107 데이터셋 분석에 따르면 2007년에서 2020년까지 14년간 플리커 이미지 95만여 장을 학습했을 때 훈련 시점과 테스트 시점의 격차가 커질수록 사물 인식 정확도가 급격하게 하락하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즉, 과거 데이터로 학습한 인공지능은 현재 데이터를 잘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변화의 속도 때문입니다. 자동차와 같은 인공물은 2007년의 모습과 2020년의 모습이 급격하게 변합니다. 반면 사자와 같은 자연물은 2007년이나 2020년이나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인공물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인공지능의 성능 저하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데이터의 노후화, 즉 옵솔레센스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데이터의 신뢰도는 하락합니다. 시간적 표류, 템포럴 드리프트라고 불리는 이 현상 때문에 디노 V2와 같은 강력한 최신 모델도 시간의 흐름에 따른 성능 저하를 피할 수 없습니다. 특히 가전제품이나 의료 같은 인공물에서 성능 하락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시간의 간극을 어떻게 이을 수 있을까요? 바로 지속적 학습, 컨티뉴얼 러닝과 도메인 증분 학습 같은 기술이 필요합니다. 과거의 데이터 분포를 잊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데이터 분포에 적응하는 알고리즘이 해법입니다. 램팩이나 FECAM과 같은 알고리즘은 템포럴 브릿지를 통해 과거와 현재의 지식을 연결하여 인공지능이 시간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돕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역사는 인공지능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학에서 인공지능은 문제를 해결하지만 역사에서 예술은 해결 대상이 아닌 인간 창의성의 자녀물입니다.
인공지능은 기존의 위계 질서를 도전하기보다 재기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인공지능은 과거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도구일 뿐 과거 자체를 바꾸거나 판단하는 주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위험과 윤리, 즉 편향과 보안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19년의 편견과 2026년의 취약섬이 공존하는 것이죠. 역사적 편향은 식민주의, 젠더 편향 등 과거의 불평등이 인공지능을 통해 재생산될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또한 오픈코드 RCE와 같은 현대 인공지능 도구 자체에도 보안 결함이 존재합니다. 기술은 도구일 뿐이며 윤리적 해석과 보안 감사는 전적으로 인간의 몫입니다. 결론적으로 시간여행자의 교훈을 요약해봅시다. 첫째, 데이터의 페르소나입니다. 데이터 제약이 인공지능의 성격을 형성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둘째, 기술적 맥락입니다. 19세기 인터넷과 같은 과거 기술의 복잡성을 알아야 합니다. 셋째, 시간적 표류입니다. 시간 경과에 따른 성능 저하를 인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해석의 필요성입니다. 데이터 처리뿐만 아니라 인문학적 해석이 필요적입니다. 인공지능은 우리를 1875년으로 데려갈 수 있는 타임머신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계의 한계를 이해하고 조정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사체 액설과 미래의 알고리즘 사이를 잇는 다리가 되어야 합니다. 과거를 이해하고 현재를 분석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유익한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다음번에도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